2009년 2월 25일 수요일 이브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피로조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브닝 포커스에서는 아메리칸 매거진 시간으로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로 꾸며가겠습니다. JBC 청취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브닝 포커스에서는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상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제비 청취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이민법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은 F1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학생 비자, 즉 F1 비자죠. 이 학생 비자 신청 절차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경기와 환율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각의 개인 상황에 따라 또 학생 비자 신청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학생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최근 이민 핫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작년 6월에 신청이 들어갔었던 그 노동허가서가 한 달 전부터 승인이 되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신청 접수 후 약 8개월 만에 이제 승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노동허가서가 계속 원활히 승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좀 달라진 내용이 있나 보죠? 네, 일단 승인되면서 그 이후에 원활하게 되는지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사실 그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승인이 돼가는 속도가 빨리 진전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게다가 아직도 예측외로 작년 6월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나타나서 아직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F1 학생 비자의 신청 절차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에서 알아보고요. 핫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인 첫 단계로 연방 노동 측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노동허가서 LC 승인 단계에 대한 설명과 최근에 업데이트된 진행 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작년 2008년도 6월 달에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시카고와 아틀란타에 로 신청됐던 것이 아틀란타 한 군데로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 취업이민 첫 단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아예 되지를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 상황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은 한인분들이 애태우시고 노동허가서 승인을 기다리고들 계셨는데 결국 약 8개월 후 즉 올해 1월 중순쯤부터 노동허가서가 이제 승인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신청을 했던 노동허가서가 이제 4개가 승인이 됐고요. 4개가요. 네, 작년 7월 달 한 신청한 노동허가서에 대한 승인이나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승인이 되는 시간이 신청일과 비교해서 현재로선
더 늦어지고 있다는 상태라고 음. 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너무 지체되지 않고 승인만 뭐 다 잘 될 수 있다면 뭐 아무런 그렇죠. 문제가 네, 네.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화롭게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우선 제가 신청한 노동허가서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봐서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건 제 주위에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그 사무실들에선 네. 아직도 아무도 6월 달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 변호사께서 이제 좀 알아본 네. 바에 의하면 뭐 네. 100%는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죠, 네, 물론. 예. 네. 물론 그 소수의 그 뭐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와 같이 노동 허가서가 승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네. 예, 적어도 이제 아직은 노동 허가서가 원활히 승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이르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왜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한 그 노동 허가서만 잘 승인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혹시 이제 추측을 하자면 이민국에서도 이제 그 변호사 그 사무실마다 그 인포메이션이 다 있어요. 네네. 네, 그렇듯이 노동청에서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마다 나름대로 무슨 조사를 해보고 그 이제 조사가 잘 이루어진 데부터 해가지고 혹시 일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무튼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될 수 있겠고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도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네, 앞으로도 노동허가서 승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첫 단계인 이 노동허가서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뭐 이민 수속이 네. 빨라질 텐데 네, 참 네.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임 변호사께서 좀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메인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학생 비자, 즉 F1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절차로 또 신청을 하는 거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네, 좀 네. 해주시죠. 네, 우선 학생 비자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학생 비자란 단기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목적으로 체류가 허가된 체류 신분을 뜻합니다. 네. 네, 주 신청자는 F1 신분이라는 걸 받고 동반 가족은 F2라는 신분을 받게 됩니다. 주 신청자가 공부를 하는 동안은 동반 가족도 미국에 같이 학생 신분으로 학생 배우자 신분으로 이제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 신분은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취업 이민 등 영주권 신청 절차를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소셜 번호를 받거나 일을 할 수가 없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네. 조금 그렇습니다. 힘든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청을 하시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게 있겠고요. 또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 비자를 처음부터 바꾸는 그런 또 절차를 거쳐서 네. 비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개괄적으로 F1B, F1 학생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 비자의 학생 신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네. 우선 학생 신분은 다른 비이민 신분과는 다르게 체류 기간에 뭐 제한이 없습니다. 뭐 네. 10년, 20년, 30년. 사실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뭐 안 되겠지만 네.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투자를 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네. 네. 게다가 특별한 무슨 학력이나 또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점은 그 60일이라는 그레이스 피리엇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학교 입학이 끝나고 다시 말하면 I-20이라는 그 학교 등록 증서가 만료가 되고 나서도 네,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또 다른 학교로 그 기간 내에 전학을 가셔도 되고 또 다른 신분으로 그 기간 내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 60일이라는 기간을 그냥 공백 기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60일 기간 동안은 불체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있으시면서 여행도 하실 수가 있고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 분은 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그 현장 취업 취업 실습 실습. 규정에 네. 의해서 work permit을 받아서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뜻은 다시 어떻게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I-94라는 그 출입국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서류에 합법적 그 비이민 체류 신분의 시작의 날짜와 또 그 만료 날짜가 나와 있죠. 네. 하지만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그 이 I-94에 그냥 duration of status 줄여서는 D/S라고 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합법적 학생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받는 I-20이라는 학교 재적 증명서가 살아있는 동안은 네.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아까 저 피터 조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10년, 뭐 30년 이런 거는 네. 이제 그 말이 안 된다는 게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영어 공부만 막 4년, 5년, 6년씩 한다는 거는 이민국에서 보기에도 단순 체류 신분 유지 목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뭐 컴퓨터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또 정규대학교를 가다가 네. 뭐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좀 바꾸셔가지고 그러면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되고 네. 이렇게 더 장기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렇죠. 그러면 이민국이 그냥 자기 임의로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결정을 내려서 영어 공부한 기간 뭐 4년 동안은 뭐 합법적 신분이었지만 5년째부터는 영어 공부한 기간 그때부터는 이제 불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다른 뭐 영주권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체류 신분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심사 과정에서 네.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불체가 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영주권 신청이나 그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네, 좀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군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 신분의 장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단점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학생 신분이라는 게 사실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를 빼고는 예,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그 방문으로 입국하신 후 다른 합법적 비이민 신분으로 그 변경을 하실 경우 이제 학생 신분 그 중에서 학생 신분의 변경이 사실 거부율이 비교적으로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한동안은 정규대학교에서 정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그 거부가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요즘은 승인이 잘 돼요. 네. 요즘은 계속 뭐 이제 보충 자료 요청은 오지만 보충 자료 요청에 답변만 하면 다 또 승인이 되는 그렇군요. 그 추세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또 한동안은 그랬었고 그래도 다른 그 체류 신분 변경보다는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신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특별한 그 상황에서 그 학교 내에서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게 그 허용되는 법안으로 그 워크 퍼밋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OPT 기간 그 기간을 빼고는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소셜 번호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다면은 그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운전면허증은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까? 운전면허증은 이제 DMV에 가면은 DMV는 쉽게 말하면 주마다 있는 게 DMV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주마다 그 주법이 틀리듯이 그렇죠. DMV 룰이 다 틀려요. 근데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DMV에 가면은 합법적 신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걸 원해요. 영주권을 원하든지 아니면은 학생 신분인데 학생 신분 어프로브 노티스가 있든지 네네. 또 그런 걸 또 보여주면 괜찮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영주권 신청자들이 급하게 운전면허증을 받거나 이럴 때는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을 때 워크 퍼밋을 가져가고 소셜 번호를 주면은 또 그때 이제 그렇죠. 그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방문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분들은 해외 여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 학생 신분 자녀 있는 분들이 다른 합법적 비이민 신분 자녀에 비해서 뭐 학교에서 뭐 스칼렛십이나 또는 다른 금전적 혜택을 받는 데서
그 차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학교에서 그 스칼라십을 줘야지 되는데 네. 그 부모님의 신분과 그 자녀의 신분을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E2 자녀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데 또 학생 신분의 자녀일 경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학생 뭐 신분으로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갖고 뭐 나와서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F2로 있는 학생이 스칼라십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F2에는 혜택이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현재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임의법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골퍼들을 위한 사상 최고의 빅 뉴스! 올림픽 골프 전 품목 최저가 보장제 실시. 올림픽 골프에서 구입하신 전 브랜드 전 품목에 대해 저희보다 싼 곳이 있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드립니다. 올림픽 골프 최저가 보장제는 올림픽 본점, 플러튼점, 코리아타운 플라자점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올림픽 골프가 전 품목 최저가를 보장해드립니다. 한인 유일의 혼나본사 직거래 공인딜러 올림픽 골프 213-380-0076.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중앙 SAT 아카데미를 잘 아십니다. 중앙교육문화센터의 중앙 SAT 아카데미가 SAT1 영수종합반 그리고 스탠포드 출신 저스틴 선생님의 영어 에세이반을 개강합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전화를 받고 있는 중앙 SAT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자녀를 믿고 맡기십시오. 예약 및 문의는 213-368-2545입니다. 나 소호에서 스킨 고치고 정말 살맛나. 너 소호에서 스킨 했어? 어쩐지 10년은 젊어 보이더라. 너도 해봐. 10년 젊어지는 건 당연하고 사는 게 행복해져. 소호 앵콜 세일이 앵콜 2월 말까지 한대. 레귤러 케어 200불에 10번, 고주파 250불에 10번, 눈썹, 아이라인, 연구화장 단 100불? 이 기회에 짠난다 이거지? 그래, 점빼기도 한 개에 5불이네. 소호 스킨케어 앵콜 세일 2월 말까지 앵콜. 213-368-0909 일가 한국마켓 옆. 시원하다. 속과 마음이 다 풀린다. 만찬 해물 달인 만찬의 꽃게 페스티벌. 꽃게 먹고 2마리 랍스타가 공짜. 브랑타파 가격파괴 런치 스페셜. 대관령 고랭지 무 청돌손 2인분 9불 99. 오삼철 판요리 7불 99. 최고의 아구찜 19불 99. 랍스타탕 2마리 39불 99. 모든 주류도 파격 세일. 칠가와 벌몬 만찬 113-388-0285. 중앙 한인업소록이 성공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움츠리지 마세요. 딱 한 번 광고하시면 1년이 쫙 돈 버는 소리로 신명납니다. 파워 언론이 만든 파워업소록 중앙업소록. 확실하게 돈 버는 광고. 집 앞까지 배달하는 효과 100% 광고. 중앙업소록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금전 등록기 올라가는 소리가 천지를 울리네. 역시 중앙업소록이 돈 버는 업소록이야. 213-368-2562 지금 전화 주십시오. 북카페가 이과를 완전 평정했던데? 시티센터가 북카페 때문에 북적북적 난리더라고. 새해엔 책 읽는 게 희망이라며 사람들이 몰린다네. 신간 빠르지, 커피 최고지. K타운 대표문화로 등극한 북카페. 나 북카페 매니아. 책 사고 마일리지 쌓고 그걸로 또 싸게 사고. 우와. 시티마켓에서 장보고 애들 책 사주는 즐거움 한번 느껴보세요. 나도 북카페 갈게요. 문화시민 되게. 희망이 숨쉬는 북카페. 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임의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 F1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해외 여행을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방문 비자로 일단 미국에 오시고 나서 네.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한국을 나가신다거나 또는 어떠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셨다가 다시 그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일치하는 비자가 있어야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3국에서 그 비자를 받는 거는
이제 힘들고요. 네네.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이제 받으셔야지 다시 미국에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또 한국에서 그 비자를 받으시려면 한국에 있는 그 미 대사관에서 그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신청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은 학생 비자가 거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방문 비자를 대사관에서 내줬는데 그거는 방문을 하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내줬고 그렇죠. 그 방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방문을 한다 그랬는데 학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아주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괘씸죄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 재밌는 게 E2로 변경을 한다거나 H1B로 변경한다거나 그건 또 상황이 틀려요. 네. 근데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만 유난히 요것만 붙잡고 아주 나쁘게 그러니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H1B도 괜찮습니까? H1B 괜찮아요. 그렇군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1B에서 F1으로 변경했다가 F1에서 또 H1B로 변경했어요. 그럼 또 나중에 H1B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그렇습니까? 네, 근데 방문해서 학생으로 변경한 거 유별나게 그것만 그렇게 대사관에서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행을 못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두고 우리 제비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1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고 있는데, 자, F1 신청에 드는 비용 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네. 일단 그 또 제일 큰 걱정은 항상 이제 변호사비가 그렇습니다. 되시겠습니다. 예. 네, 우선 또 그 변호사비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느냐 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사실 뭐 어떤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또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아이디어를 제가 드려야 한다면은 보통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만 학생 신분을 변경하는 것만 하시게 된다면은 글쎄 변호사비가 한 1,500불에서 뭐 2,000불 또는 2,500불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내 그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그 변호사비도 추가로 한 500불에서 또 한 1,000불 정도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외에 비용은 주로 이제 이민국이나 대사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그 추가 비용이 있다면 학교에서 그 내시는 수수료가 있겠죠. 그 아이톤이 받으실 때 보통 학비를 내시거든요. 예, 그걸 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세비스라는 기관에 그 내야 하는 또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행된 게 한 몇 년 안 됐죠. 세비스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네. 그게 몇 년 안 됐죠. 네. 근데 그뿐 아니라 또 최근 들어서 서비스 그 수수료가 올랐어요. 네, 100불에서 200불이 올랐어요. 100% 올랐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민국 접수비는 이제 그 300불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비이민 신분 신청과는 또 틀리게 여기는 그 급행료가 없습니다. F1 비자에는. 예, 그러니까 급행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급행료를 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이점은 뭐냐면요. 동반 가족 수수료가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 자기 자신이 혼자 F1 비자만 하면 그렇죠. 자기가 신청할 때 식구들 인포메이션을 인클루드해서 그렇죠. 같은 신청서에다 인클루드를 해놓으면은 그걸로 전부 이제 F2를 받으십니다. 그렇군요. 식구들은 네. 그렇게 하고 그 대사관에서 미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 한 분당 이제 131불의 이민국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 대사관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예약 수수료가 또 약 달러로 한 12불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대충 봤을 때 한 3,500에서 한 4,000불 정도 들 수 있겠네요. F1 비자 하나 시작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많이 드는 경우엔 그런데요. 뭐 왜냐하면은 이제 대사관에서 하실 때는 이민국 접수비는 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죠. 뭐 가족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131불이 된다 그러더라도 뭐 한 뭐 3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도 뭐 400불이 안 되니까요, 식구가. 네, 그 수수료하고 서비스 피 뭐 200불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예를 들어서 뭐 2,000불, 2,500불 하면은 뭐 많이 들 경우는 한 4,000불까지 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비가 좀 세군요. 다른 거에 비하면 사실 저렴한 거죠. 네. 학생 비자가. 네네. 네,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뭐
F1 비자 신청 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또 기본적인 거죠, 이게. 또 기본적인 네, 네. 데이터로 저희가 네.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신청 절차에 대해서 또 좀 알아보죠. 네. 네, 우선 그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 비자를 받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미 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날짜가 되면은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되는 서류 중에서 이제 DS-156 그리고 DS-157이라는 그런 비이민 비자 그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네. 모두 다 작성을 하시고 거기 사진도 또 붙이시고 또 모든 관련된 첨부 서류를 가지고 오리지널 서류도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이제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인터뷰를 하실 때는 동반 가족 중에서는 만 14세부터는 모두 이제 인터뷰를 같이 가셔야 합니다. 네, 만 14세부터면 그렇죠. 한 중학교 정도 나이 되는 정도인가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만 14세 미국 나이로 14세를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학생 비자를 여권에다가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미국에 그 이제 여권을 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입국을 하시면은 이제 그 뭐 비행기 안에서 그 I-94라는 출입국 서류를 그 미리 적어놓고 계시다가 네. 이제 입국 심사대에 가서 심사관한테 그 여권도 보여주고 이제 I-94라는 출입국 서류를 이제 제출하시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심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94 위에 이제 그 F1 또는 F2라는 체류 신분을 명시해주고 또 체류 기간을 그 duration of status 그러니까 학생 신분 기간 동안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찍어주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에 입국 후 미국에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 그때부터 이제 체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학생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을 하시는 경우는 I-539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네. 이 작성된 그 이민국 양식을 모든 이제 첨부 서류와 함께 이제 이민국으로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빠를 경우에는 한 2, 3개월에서 또 오래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후 이제 그 승인이 되고요.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 승인됐다라는 그 승인서에 보면은 이민국에서 또 이슈해준 그 I-94라는 게 있어요, 밑에. 네. 그게 공항에서 받듯이 똑같이 F1 또는 F2로 적혀져 있고, duration of status로 돼가지고 날라오죠. 그리고 그 오리지널 I-20, 그거를 이제 신청할 때 보내시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빨간 도장으로 어프로브 됐다. 그리고 뭐 F1이면 F1이다, F2면 F2다. 그렇게 찍은 그 오리지널 I-20를 또 돌려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승인서를 받으시면은 곧바로 그 학교에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간 뭐 항상 그 체류 기간은 그 duration of status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잘 그 공부하는 동안 유지를 하시길 그렇죠. 그 바랍니다.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I-20를 항상 잊지 말고 연장시키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F1 비자겠죠. F1 비자를 그렇죠. 신청할 네네. 때 필요로 네. 하는 첨부 서류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통해서 좀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민국에다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분 변경하실 경우는 I-539라는 그 네. 이민국 양식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 또 그 대사관에 신청할 때는 그 DS-156 네. 그리고 DS-157이라는 이제 서류가 일단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뭡니까? 네. 학생 신분을 비자를 신청하건 신분 변경하건 꼭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렇죠. 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 이제 무료로 네.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냥 신청해줘가지고 했었을 때 이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안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민국 양식에서 물어보는 질문에만 그냥 답을 하는 거예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없고. 네네. 근데 거기다 답을 할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야 될 어떤 내용이 엉뚱당뚱한데 잘못 답이 된 경우도 봤고. 네, 그래서 참 그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 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체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글로써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잘 예.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방문 비자로 들어왔고 방문 비자로 들어올 때는 미국에서 여행을 하고 친구들하고 친지들을 방문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새로 느낀 게 있었는데 내가 이 미국에 온 김에 이제 공부를 해야지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직장도 더 잘 잡고 또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야지 실질적인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런 거를 느꼈다. 뭐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걸 설명을 해야 되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이슈를 해주는 그 I-20, 네, 그 학교 재직 증명서를 그 오리지널 폼으로, 예, 그거를 이제 같이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비스라는 기관에다 아까 말씀드린 200불을 페이를 해야 됩니다, 일단. 페이를 하고 일단은,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 페이를 하고 그 영수증을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리시면은 공식적인 또 그 서비스 피 낸 리시트이 또 옵니다. 또 그걸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은행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렇죠. 은행 스테이트먼트. 이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학생 신분으로 신청을 하는 분이 그분의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적어도 그 I-20에 그 나온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총 나오는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 이상은 집어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분한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충분한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affidavit of support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재정적으로 스폰서를 해준다라는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 스폰서를 해주는 사람의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세금 보고서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꼭 개인이 아니고 회사가 해도 됩니다. 네,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또는 회사에서 법인에서 이 그 서포트 파이낸셜을 해주겠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회사의 은행 스테이트먼트 같은 걸 집어넣어도 또 괜찮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그거를 권장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유학을 갈 때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좋게 하시려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그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보일 수 있는 것도 다 보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뭐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식구분들 중에서 뭐 배우자분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의 무슨 자산 등기부등본,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되겠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예, 그 다음에 재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최종 그 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그리고 이제 여권 카피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재정 그 관계에 대한 서류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오신 분 중에서 비자가 만료가 되는 분도 I-20가 살아있으면 합법적 학생 신분인가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대충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학생 비자가 만료가 돼도 I-20만 살아있으면 미국 내에서의 그 체류 신분은 I-20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합법적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에 저희 이브닝 포커스의 이민법 이야기 어떤 주제로 또 나누게 됩니까? 네, 다음 주에는요. 그 2월 11일 그 이민 컬럼 시간대 시간상 깊이 다뤄보지 못했던 E2 신청 시 그 구비 서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 또 1월 21일 날 다른 그 취업 이민 절차에서 취업 이민 구비 서류에 대해 시간상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E2와 취업 이민 시 그 필요한 구비 서류와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했던 이민법 이야기, 오늘은 학생 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2월 11일 날 이민 컬럼 시간대 깊이 다루지 못한 E2 신청 구비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 짚어보아야 하는 질문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번호 213-637-7166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대답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법 이야기 오늘도 임상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브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